네,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구독자 여러분. 교보증권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내 시장이 침체된 모습 등을 보여주었었고, 어제 이제 어떤 그 반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다행히 시장이 어떤 가격적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점검해야 될 것은 어제의 반등이 연속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썸네일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데일리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데일리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는데 매일 우리가 보다 보니까 조금 그 활용 방법을 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데일리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자료에서는 이전 증권사들이 많이 보여주었었던 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데일리 자료였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함축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이 데일리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꺼내 들고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일리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늘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등이 중요하겠죠. 어저께 우선 시장의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시장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이제 그 시장 진단과 더불어서 오늘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상황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저께 이제 가장 많이 진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과연 지난주까지의 침체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3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다라는 통계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진바닥이 3170 정도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소나 모멘텀이 마이너스권에서 컨버전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상당히 강한 반등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평선이 우하향 추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전환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등에 우리가 의미를 두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시죠. 지금 이 소나 모멘텀이 이미 양전환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양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여기서 좀만 더 지속되고 나면은 오히려 양전환된 상태에서의 컨버전이 또 발생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장이 두들겨 맞기에 상당히 썩 좋은 위치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30분봉, 60분봉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미 지금 30분봉에서의 소나 모멘텀은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공방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지난밤 미국 주요 지수가 사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장이 밀고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릴 때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난 이후에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때 한 번 더 쳐올려줘야 될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 하나의 매수가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왜 보게 되냐면 오늘은 결국 환율 추이를 보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미 환율이 많이 상승한,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쯤 외국인이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좀 좋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전 중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조금은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은 반등인 거다.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간 전체적인 전략 측면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모호한 위치에 현재 현재 국내 증시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에 대한 어떤 관점은 이런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저희 교보 데일리와 관련된 점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교보 데일리 마켓 모니터라고 저희 이제 전략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인데요. 뭐 글씨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제가 이 큰 화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와 그 자료 내용에 대한 구성,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게 되고 이 내용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어제 겁니다. 보통은 8시 전후로는 업데이트된 자료 등 지난밤 미국 해외 증시 결과까지 전부 다 반영된 내용이 나가게 되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좌측 상단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동향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전일 동향, 일주일 동향, 한 달 동향, 그리고 YTD라고 해서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 그리고 1년 동안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동향, 고객 예탁금 동향, 신용융자, 기타 펀드 자금 동향들 내용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특히 외국인 수급 기조에 대한 변화, 기관 수급 기조 등에 대한 변화 등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연초 이후에 외국인은 2조 원 팔았고 기관은 4조 원. 여전히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다. 7조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해외 주요 지수 등에 대한 동향 등이 쭉 나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바로 그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밤 미국 주요 섹터별로 어떤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와 어떤 산업 간 매칭 관련된 부분 이런 거를 다루게 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섹터에서 전일 그리고 최근에 무엇이 강세였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건강관리, 바이오 생각보다 조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한 달 동안 벌써 한 8% 이상의 주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글로벌 또 국내 주요 섹터별 ETF 동향 등에 대한 부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업들 내용들은 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요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S&P 500 내에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 기조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주도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으로 저희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퀄리티 주식 좀
양질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수익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뚱맞은 종목, 정말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아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좋은 양질의 종목들을 보시는 부분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는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금리 동향입니다. 국내 금리, 해외 금리, 그리고 각 나라별 환율과 상품 가격,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리고 운임 지수, 상품 가격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 이 데이터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국면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내가 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현실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요국 경제지표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13일 현지 시간 7월 13일에 이제 이건 한국 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의 뭐 수출 이런 동향 등이 나온다. 결국은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주요 국채 수익률 동향 여러 가지 그래프 내용 등이 업데이트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문종진 연구원이 지난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좀 그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이 내용들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각 자산별 상관관계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한 달 정도를 지내보고 나니까 이 항목별로 뭐하고 같이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해서 딱 보니까 최근에는 코스피가 달러와 연동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 이 내용들이 조금 지금 최근에는 발견되어 가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국채와 그리고 금과 상관계수가 조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주식시장이 안전자산과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데일리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개장 전 시험 방송을 하게 될 때 제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오늘 어디를 공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추후에 내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데일리를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일리 활용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당일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3일이죠. 네. 자, 오늘 7월 13일 대응 전략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가 동력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현재는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다시금 3,300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행하고 있는 이평선들에 대한 저항,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나올 재료는 전부 다 나왔어. 미국 주식시장 오른 거 말고는 호재가 뭐가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270포인트의 저항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저께도 반등을 할 때 의외의 지원군이 되어줬었던 것이 바로 은행이었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들이 추가적으로 반등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환율이 올랐었으니까. 이노마가 조금 좀 안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경제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 동력의 핵심은 오늘 외국인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 근데 이들의 스탠스가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늘은 왠지 조금 시장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종목 대응도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의 종목 대응은 계속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접근하시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은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가 정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면은 제가 다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월 13일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개장 전 투자 전략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